자, welcome back. 자, 2012년도 9월달 정기토익 예상문제 풀이 특강 두 번째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부터 동일한 전투 태세로 구조문법 어휘의 세 가지 격파하도록 할 테니까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일단 A번부터 D번까지의 선택지 구성이 여러분께 시사하는 바가 있죠. A번은 접속사입니다. B번은 뜻이 똑같은데요. 저건 좀 긍정의 뉘앙스로부터 원래 출발은 했어요. 자, 그래서 뭐뭐의 덕분에 이런 뜻입니다. 땡스니까 고마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그냥 일반 뜻으로 써요. 뜻은 똑같은데 둘은 뭐다?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접속사, 이 아이는 전치사죠. 말이 더 난 김에 자, because of도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죠? 또 뭐가 나와요? due to도 잘 나오죠? owing to도 되게 잘 나와요. 자, 여기까지 thanks to의 동의어로 전치사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나돈니는 잘 아시겠지만 상관 접속사죠. 상관이란 말은 세트란 얘기예요. 서로 상자이기 때문에 접속사가 A와 서로 상관이 있는 누가 와줘야지 세트를 이뤄서 가는 거야. 나돈니와 뭐죠? 버더우소. 일단 나돈니 다음에 버더우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C번은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자, so that 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매 회마다 선택지로 정답이 되건 안 되건 간에 한 차례 정도씩은 거지반 출제가 되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접속사로서 목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문제는 해석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자, 두 개가 지금 접속사고 하나가 전치사. 쟤는 이미 버렸고요. 자, 그런데 빈칸 이하를 보니까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답은 바로 누구? 자, 바로 B번. 이렇게 해서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엉뚱하게 막 해석하고 A와 B 가지고 고민하고 토익 문제 어려워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본이 뭐예요? 품사라는 거예요.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arah Chang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네요. 자, d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dim이라고 하는 단어는 think의 뜻이에요.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이고요. 자, 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employee of the month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arah 장이 자, 이달의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죠? For the month of July가 되겠네요. 자, 8월달 이 한 달을 위한 8월달을 위한 이달의 직원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그녀의 헌신 되겠습니다. 자, 헌신 이하의 대상이 올 때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헌신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 전치사가 to거든요. dedication to는 여러분들이 덩어리로 외워두셔도 대단히 유익한 표현입니다. 자, training all the new employees. 신입 직원을 갖다가 다 트레이닝 시켰어요. 자, 거기에 대한 헌신 때문에 자, 이러한 생각과 고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111번 문제는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깔끔하게 이해되셨죠?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it과 there. 자, 이것도 인칭대명사의 일종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품사부터 먼저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nounced가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자, 뭐가 되겠어요? 이미 문장에는 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는 뭐가 생략되었다라고 보여집니까? 자, 이 생략된 것들을 잘 볼 줄 아는 것은 영어 실력의 아주 중요한 자, 지금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볼 줄 알면 이미 주어가 서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명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it's 아니면 that there가 나와서 형용사하고는 한정사가 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아이가 지금 주어예요. Sunday business hours. 일요일날 영업시간이거든요. 근데 누구의? 바로 이 회사의 영업시간이죠. 회사가 단수로 제시됐는데 대여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죠? 대여는 큰 물고기를 우리가 대여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여러분들, 자, B번으로 정하시는 건 어려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헛소리 했다고 지금 화면 바꾼 건 아니겠죠, 설마? 자, 민망해지네요. 자, anyway. 그래서 정답 B번으로 정하고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copy central store. 복사칩처럼 보여지죠? 복사 점포라고 보여지고요. 발표했습니다. 뭘 발표했습니까? 일요일 영업시간을 어떻게 할 거라고? 줄일 거라고. 자, truncated라고 하는 저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외우시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토익에서 여태까지 truncated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다룬 적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써봤고요. 자, 이것은 자, 어떻게 reduced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감소, 단축되는 것이에요, 지금. 자, 자, 8 a.m. to 12 p.m.입니다. 그래서 8시에서 12시로 자, 그렇게 감축될 것입니다. 자, 여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2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1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번은 품사 문제네요. 그러면 이제 살짝 품사 문제는, 무거웠던 마음이 살짝 가벼워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일부 한두 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품사와 어형을 찾는 문제들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에 속해요. 비동사와 pp가 이미 있으면 문장은 완전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located를 수식하는 녀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명사 이외의 모든 품사는 부사가 수식하니까 요거는 지금 centrally로 여러분들 답을 쓰시면 아주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토익에서는 located 앞에 자, centrally라고 하는 부사가 정답이 된 적도 있지만 어휘 문제로 출제되었을 때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확실한 시험이기 때문에 conveniently located라고 해서 굉장히 그 편리하게 도심에 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located라고 하는 pp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conveniently도 centrally와 함께 이번 기회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석해보면요. closet이라고 하는 것은 벽장이죠. office supply는 사무용품이고요. 사무용품을 넣어두는 그런 벽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앙에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3층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3층은 어떤 곳이에요? 자, 바로 의문사로 시작하는 절은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명사절이지만 앞에 이렇게 선행사를 두게 되면 자, 관계 부사절이 돼서 명사를 설명하죠. 자, 바로 3층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직원들이 자, 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운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한 접근입니까? 바로 자, needed supplies. 필요한 자, 그런 비품에 대한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자, 3층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13번도 마무리합니다. 자, 14번 갈까요?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등위 접속사도 있고 부사절도 있네요. 근데 여기는 구조만 보면 둘 다 돼요. 왜냐하면 앞에 문장 하나, 자, 뒤에 문장 하나이기 때문에 자, 등위 접속사가 와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도 되고요. 앞에 문장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부사 자리예요. 이 자리는 또. 그래서 부사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부사절이라고 한다면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와도 된다? if가 들어와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 지금은 문법적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접속사는 되고 안 되고를 가릴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건 뭘로 봐야 되겠다? 어휘의 문제로 보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탐이라고 하는 사람이 knew the budget analys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또 와 있으니까 또 여기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 자, 타동사 이하의 대절의 접속사는 무척 생략이 많이 됩니다. 구어체에서는 특히 대부분 생략하는 편이에요. 예산 분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해요? 그 사람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고 또 뭘 요구합니까? attention. 주의 집중도 많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들이 A라고 한다면 이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자, 그러면 얘기는 끝났죠. 이것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로 가는 게 맞겠죠? 자, 앞쪽과 뒤쪽에는 반대의 사실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벗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벗을 우정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구의 벗이 아니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사람은 뭐 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Many long nights. 많은 그런 어떤 밤이죠. 자, 그 밤이 어떤 밤이에요? 자, 바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밤입니다. 접속사가 없다는 것은 또 생략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dedicate 이하에 자, 목적어가 없죠? 자, 그 목적어가 여기 지금 접속사와 목적어로 또 생략된 거예요. 그 위치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사람이 자, dedicate 바쳐야 되는 밤입니다. 자, 바로 뭘 향해서? 자, 바로 completing it.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것을 향해서 자, 그 사람이 보내야만 하는 자, 그런
많은 밤 있죠? 긴 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지금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 예산 분석이 시간을 많이 요구하지만 그 사람은 자, 그 시간을 갖다가 지금 보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의 내용으로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에 벗으로 정답 정하면서 자, 4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갈까요? 자, 115번입니다. 115번 같은 경우에는 또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다르네요. 또 여러분들이 또 그죠? 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주어와 동사 자리. 그러면 한 단어짜리가 수식하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은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형용사는 안 되고 여기는 부사가 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뭐? A번에 occasionally에다 답을 쓰시면 됩니다. 됐죠? 간단하죠? 자, 해설 끝내겠습니다. 해석해보면요. 자, 보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occasionally는 종종 이런 뜻이죠. 종종 묻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묻죠. 자, 뭘 요구하나요? 자, 그 ask는 묻다와 요구하다의 뜻이 있는데 ask 다음에 somebody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는 뭐죠? 요구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묻다라고 번역했던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뭘 하도록? to 이하를 하도록 요구를 종종 합니다. 그 여자한테 뭘 하라고 요구할까요? 자, 그 사람의 coworkers의 assistan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coworkers는 동료죠. 동료 직원들의 자, assistant, 비서들이에요. assistant라고 하면. 자, 그래서 그의 동료 직원의 비서를 도와주라고 그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뭘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자, 바로 파일링, 서류 정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tasks. 이런 것과 관련해서 도움을 좀 주라고 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녀가 어떻기 때문에 자, KT만큼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KT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뭐 넷 사이의 관계죠. A와 KT, 그 다음에 동료와 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료의 비서를 갖다가 KT 보고 도와주라고 이 A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5문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뭐 이제 10개 하고 5개 하고 해서 총 우리가 52문항 중에서 지금 15개를 해봤는데요. 자, 뭐 별다르게 어려워진 거 없죠, 그렇죠? 계속적으로 구조문법 어휘의 기본 사항부터 뭐 조금 좀 난이도가 있는 사항까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토익은 그 반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첫 달 듣는 학생들이 아니라 몇 달 정도 들어보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진짜 많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가서 보면 신기하기도 해요, 그죠? 예. 저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거 나와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제가 시험을 보면 또 딱딱 나오거든요. 저도 예전에 초창기에 강의할 때는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을 가진 시험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실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 잘 익혀서 저는 뭐 토익 기계니까 저나 태우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요. 자, 화면 전환하고 자, 강의 후반부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재밌습니다. 자, 2강 강의의 후반부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자, 116번부터 자, 또 재밌게 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재밌는 건가? 자, 가죠. 116번 문제는 A, B, C, D가 또 품사가 달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후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단서가 뭐가 주어져 있냐면 관사, 그리고 부사, 그리고 명사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부사로부터 수식받고 명사로 앞에서 수식하면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renovating과 renovated가 되겠습니다. 오늘 풀어보셨던 1번 문제와 동일한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스릴 라이브러리가 스스로 renovate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자, 도서관은 개보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D로 고르시면 되는 이런 유형의 문제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또 다른 이유를 더 댈 수 있어요. 왜 D가 답인지에 대한 이유는 한 서너 가지를 더 댈 수가 있지만
한 가지가 확정이 돼서 A가 안 되는데 뭘 더 우리가 따져봅니까? 그거는 이제 트리플 A형, 소심한 A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확정이 되면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짓고요.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cover라고 하는 단어에서 coverag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coverage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덮어준다의 개념인데 사용되는 분야마다 뜻이 좀 달라져요. 보험에서는 여러분들 와갖고 사고가 났는데 싹 커버해줬다 그러면 뭐죠, 그게? 보상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 분야에서 coverage는 보상 범위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처럼 신문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나가서 어떤 기사를 갖다 싹 커버를 갖다 하겠죠? 자, 이것은 보도 내지 보도 범위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자, 신문의 자, 보도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 해석되면 되겠습니다. newspaper coverage가 포함하는데 뭘 포함합니까? 사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가 사진 포함하는데 사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진이 묘사하는 사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ing라고요. 그런데 depict라고 하는 건 뭐뭐를 묘사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 반드시 뭘 취해야 돼요? 목적어를. 그러면 ing와 목적어는 덩어리니까 반드시 어디서 수식해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고. 사실은 이 자리에 ing가 못 나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뭐예요? renovating은 무엇을 개보수 공사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를 반드시 취해야 되고 수식하려면 지금 depicting처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야 돼요. 의미상으로도 명사가 뭐뭐뭐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어순상으로도 renovating은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뭘 묘사했어요? 바로 그렇죠. 새롭게 개보수 공사가 된 도서관의 세부 사항을 묘사하는 그런 사진을 뉴스 기사가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116번도 마무리 짓고요. 7번 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뭐 답을 찾는 것은 너무 과히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about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앞에 나와 있고 뒤에도 또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접속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discuss 이야기 때문에 뭐뭐를 논의하다의 타동사죠. discuss는 이제 토익의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들으신 학생이라면 자, 그러니까 뭐 제대로 안 들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좋은 강의를 들으신 학생 같은 경우에는 discuss는 절대로 자동사로 못 쓰고 타동사로만 출제되는 단어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했어야 맞아요. 자, 그래서 discuss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필요하고 따라서 이 절은 무슨 절입니까? 목적어 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fter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면 이제 whether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그 점만 조심하시면 여러분들 답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 목적어절에는 접속사 대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데 whether도 여러분들 목적어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discuss 이하에는 대절이 들어올까요? whether절이 들어올까요? 대절은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죠? 우리가 뭔가를 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A를 할지 B를 할지를 논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뭐를 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것이지 딱 정해놓고 그건 통보죠. 논의가 아니죠. 논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논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ask가 요구하다의 뜻도 있지만 묻다의 뜻으로 사용되거든요. 물어보다. 이때도 여러분들 대절은 못 옵니다. ask가 대절을 취하면 그때는 요구하다의 뜻이에요. 요청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묻다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if나 whether만 취할 수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discuss도 뭐뭐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discuss 이하에 올 수 있는 목적어는 명사가 당연히 오고요. 그 다음에 if절이나 자, whether절이 올 수 있습니다. W로만 쓰겠습니다. whether절이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의문사로 시작되는 절이 올 수 있어요. 의문사로 시작되는 절은 언제 뭐뭐 할지를 논의했다니까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니죠. 그죠?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언제 할지, 어디서 할지, 왜 할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사와 if, whether절은 사실은 닮았다. 알겠죠? 그래서 대절과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가져가시고 이번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쉽다라고 전달해 드렸는데 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달을 자주 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디스커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대조를 취할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쟤는 뭐뭐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언제 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미결정 상태를 갖다가 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이미 딱 확정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Hiring Committee 고용위원회가 만났습니다. 자, 회의했죠. 자, meet라고 하는 단어가 somebody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자, 그때는 만나다의 뜻이 아니라 자동사이기 때문에 회의하다의 뜻이고요. 뒤에 뭐가 잘 오죠? with가 되게 잘 와요. 누구누구와 회의하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거는 생략됐고요. 왜? 부사구가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잖아요. 생략됐고. 자, 뭐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논의하기 위해서. 자, 논의한 내용이 바로 뭐죠? 바로 지원자 중 누구라도 자, 좋은 fit를 가지고 있는지 fit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여러분들 형용사로 사용되었을 때도 fit는 꼭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 보면요. have a good fit 라고 하면 좋은 궁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요. 자, he's a good fit 라고 하면 그 사람 궁합이 잘 맞아 여기랑 이런 얘기거든요. 자, 어디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 그 다음에 현장 매니저의 그런 직위에 대해서, 자, 그 사람이 좋은 핏인지, 알겠죠? 자, 꼭 들어맞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야 맞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117번 끝낼게요. 아, 시원하다. 그쵸? 자, 118번 가겠습니다. 자, 118번은 ABCD가 모두가 ED고 뜻이 달라요. 자, 그리고 동사는 보입니까? 동사가 지금 submitted가 있고 자, 요 자리에도 지금 ED가 들어가는데 그럼 누가 동사예요? 요거는 동사가 요 녀석이 동사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submitted는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동사면 제출한 시점이 과거일 뿐이야. 그러니까 제출했으니까 뭐뭐를 제출하다죠? 뒤에 뭐가 붙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수동구조는 목적어가 필요 없죠? 얘는 반면에 목적어가 뒤에 붙어 있죠? 따라서 이 녀석이 submitted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되는 거라고. 자, 입찰입니다. bid는 어떤 입찰이야? 바로 건설회사에 의해서 제출된 입찰을 자, 시의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accepted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 helped는 돕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produce는 만드는 것이고 entered는 생산하는 것인데요. 자, 이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B번을 집었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이 토해특 강의를 통해서도 제가 문제화 되지 않았을 때 여러 번 여러분께 강조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 나올까봐. 자, 그래서 help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식으로는 자,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내가 그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근데 영어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help는 something을 절대로 목적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쓰죠. helped me with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나를 도와줬는데 내 숙제와 관련해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죠? 따라서 비드를 보자마자 이건 날렸어야 돼요. 이해됐죠? 이것이 바로 진정 여러분들이 좋은 토익커가 돼가는 과정이고 좋은 영어 학습자가 돼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실제로. 2번, B번 마무리 짓고요. 자, 그러면 이제 City Council이라고 하는 건 시의회인데 여보세요. 시의회가 어떤 그 건설회사에 의해서 제출된 자, 그런 입찰 서류를 만들어 줬겠습니까? 시의회는 역할을 그런 것들을 갖다 받아들여서 심의해서 자, 그 업체를 갖다 선정하면 몰라도 시의회가 그걸 만들었을 리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엔터라고 하는 것은 입장하다의 뜻도 있고, 자, 물론 뭐뭐를 기입하다, 등록하다의 뜻도 있어요. 컴퓨터에도 엔터키 치면 뭐를 갖다 기입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참여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가 어떤 컨테스트 같은데 내가 엔터했다. 그러면은 자, 그 대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대회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입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카운슬이라고 하는 카운슬은 시의회는 절대로 입찰 같은 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맥락상, 의미상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쓰이되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됐고요. 자, 그러면 해석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여기까지는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건설 회사에 의해서 제출된 입찰 서류를 시의회는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받았는데요. 자, 그 건설 회사가 제출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For the Road and Bridge Building Project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얘네들에 의해서 제출된 자, 그런 입찰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어디에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바로 at the corner of Main Street and 63rd Avenue라고 해서 63번가와 자, 메인 스트리트의 코너에 있는 자, 그런 다리 건설 자, 프로젝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맞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118번 문제 동사의 어휘 문제로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번 갑니다. 요거는 부사어휘 문제네요. 이 중에서 조심해야 될 아이는 정답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지만 A번이에요. A번의 closely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죠? closely가 형용사고 closely가 부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closely라고 하는 아이는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close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close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마침 또 거기에 ly형까지 있는 아이입니다. 자, 무슨 뜻이에요? 전혀 관련 없이 면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정답으로 되면 여러분들은 이긴 거고요. 요 녀석이 오답이더라도 살짝 여러분들 잘 정확하게 뜻을 알고 지워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normally는 정상적으로, 자, 그 다음에 jointly는 공동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선택지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A번만 조심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해석 들어갈게요. 자, 출판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Reading Publishers라고 하는 출판 회사가 뭘 제공해요? 이 사람들이 제공하는 게 바로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데 합리적인 가격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 밀접하게 아니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자, 그런 가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그렇죠? 자, hardcover and paperback. 자, 책을 보시면 이제 그 앞뒤가 굉장히 두껍게 돼 있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hardcover라고 얘기하고, 자, 그 책값이 하도 비싸니까 그 앞뒤를 갖다 얇게 만들어서 싸게 그렇게 우리가 그 판매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했던 책들을 우리가 자, paperback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들 그 양장이 뭐 어떻게 뭐 고급스럽게 됐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하드커버의 책들이고요. 실제로 하드커버의 책들은 제가 그 예전에 유학 시절에 사서 봤을 때 비싼 책은 한 15만 원 정도까지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커버는 그렇게 비싼 책들입니다. 보통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페이퍼백으로 돼 있습니다. 앞뒤가 아주 얇은 종이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 같은 경우 굉장히 가격대가 더 싸죠. 한 10불 정도밖에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몰랐던 학생들은 두 개의 어휘를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드커버와 페이퍼백 자 그런 출판 서비스를 하는데 출판 서비스에 대해서 비교적 합리적 가격을 제공한다로 보시면 맞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하셨으면 119번 문제는 자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되었겠습니다. 마지막 120번 갈까요? 자, 120번 문제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이것은 아이고 또 품사가 서로 달라요. 자, 갑자기 마음이 확 놓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and가 주어졌습니다. and는 누구에게 걸리는 걸까요? 보니까 앞쪽에 on이 있고 형용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되겠죠? 형용사가 나와야 형용사 and 형용사라고 해서 대등하게 걸리는 거죠. 됐죠, 여러분들? and의 앞뒤에는 중복되는 것이 생략될 수 있어요. 반드시 뒤에만 생략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unorganized report. 그 다음에 and 어떤 repo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대 형용사가 대등하게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A, B, C, D 중에서는 여러분들 누굴 먼저 지운다? 명사와 부사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forming은 아까 전에 해봤지만 자 뒤쪽에 있는 report라고 하는 아이가 스스로 informing을 하나요? 아니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informative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inform은 또 그 통지하다의 타동사죠? 타동사의 ing는 자,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까 전에 얘기해봤잖아요. 그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A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informative는 무슨 뜻이에요? 유익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정리 끝났고요. 해석하고 자, 마무리 짓죠. 자, 앞에서부터 보시면 자, Ricky's team, 자, Ricky의 팀이 자, be recognized for. 자, recognize는 인식하다의 뜻과 인정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자, recognize 다음에 A가 오고 자, 그다음에 for가 오게 되면 자, 우리는 대개 이 recognize를 인정하다의 뜻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수동 구조가 되게 되면 A가 주어 자리로 오면서 A가 인정받았다 for 이하에 대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것도 토익에서 아주 자주 다루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별표 쳐드릴게요. 자, 뭐에 대해서? all the hard work. 자, 열심히 일한 부분이죠.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인데요. 자, 그들의 hard work가 어떤 거죠? 자, 그들이 집어넣었던 거예요. 어디 안으로? 자, 계획하고 executing 하는 것이죠. execute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다, 실행하다의 뜻인데요. 문서를 집행했다는 얘기는 뭐죠? 작성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법률에서는 작성의 뜻으로도 여러분들 자, 이 단어를 사용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뭐를 정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유익한 보고서를 갖다가 자, 작성하는데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집어넣고 투자했던 자, 바로 노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보고서는 어떤 보고서예요? of 이하가 또 되는 것이죠. company's performance. 회사의 실적에 대한 유익하고 정리 잘 된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획하는데 그들이 집어넣었던 노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푸시 타동사인데 이하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앞에는 자,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된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이다 라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문제 해설부터 해석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표현들과 자, 중요한 사항들이 등장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세트 안에서 실제로 많은 대화들이 벌어져요. 자, 모두 다 숙지하고 정리하고 활용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세 번째 강 강의에서 좀 더 프레시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